당장 나가라, 이봐.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는 주제에. 어깨에 보라색 보안 완장을 두른 경호원이 살짝 절뚝거리며 문 앞에 서 있던 손흥민에게 노골적으로 소리쳤다. 순간 주변의 음악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앞뒤로 줄을 서 있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다른 손님 몇몇은 경호원 쪽으로 시선을 던지다가 손흥민님을 깨닫고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하시는 거죠? 손흥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저는 그냥 친구들과 안에서 만나기로 해서. 조용히 해. 경호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쳤다. 네가 누군지 난 관심 없어. 다친 다리 질질 끌면서 우리 클럽 이미지 깎아내리지 마. 재활이 덜 된 상태로 여기 들어올 생각이나 하다니 참 건방지군. 경호원님, 손님이라면 일단 확인하고 들어보셔야죠.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말렸다. 내가 이 클럽의 경호 책임자야. 누구든지 부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으면 입장 제한할 권리가 있다. 특히나 저 사람처럼 다리를 다쳐서 휘청거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경호원은 호통치듯 말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리스크는 제외해야 해. 하지만 손흥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무슨 권리로 이 클럽에 들어오겠다는 건가? 경호원은 비웃듯 손흥민의 다리를 힐끔 쳐다봤다. 유명인? 아무것도 아냐.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입원이나 더 하지 그랬어. 그제야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아니 왜 저렇게 막 대하는 거야? 클럽 규칙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 영상으로 찍고 있는 사람 있어?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클럽 내부를 채우던 붉은 조명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일순 어두워졌다. 모든 시선이 소란스러운 입구 쪽으로 쏠렸고 사람들은 경호원의 거친 말투에 경악한 듯했다. 여기는 강남에서도 제일 유명한 루미엘 클럽이잖아. 수백 명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인데. 한 목격자가 친구에게 속삭이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슬쩍 켰다. 맞아. 입장료도 비싸고 드레스 코드도 빡세기로 유명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하다니. 좀 이상하네. 옆에 있는 친구가 대꾸했다.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손흥민이야. 전에도 해외에서 부상으로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경기 중 다친 다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가 봐. 사람들은 낮게 수근거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평소라면 다들 자기 즐길 거리에 집중하겠지만 오늘은 이 갈등이 워낙 노골적이고 불편했다. 왜 아무도 제대로 나서지 않는 거지? 누군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경호원한테 직접 대들기엔 위험하니까. 우리가 찍은 영상이나 SNS에 올리면 어떨까? 그러는 사이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호원 앞에 서 있었다. 경호원은 여전히 으스대는 태도로 손흥민을 쏘아보고 있었다. 여기 정말 들어가야 해요. 오늘 제 지인이 무대에 오르거든요. 손흥민은 억울함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다리가 멀쩡하지도 않은데 뭘 한다고? 네가 클럽 안에서 뛰어다닐 일이라도 있어. 힘들 거면 그냥 돌아가. 경호원은 비아냥거렸다. 경호원님 그 정도는 너무 심하십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또 다른 스태프가 중재하려 했다. 심해? 나야말로 회사 방침에 충실한 거야. 부상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장 전에 안전 여부를 판단해야 하잖아. 이건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클럽 이미지랑도 관련되니까. 나는 직무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경호원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잠깐, 제가 이 클럽에서 관리 업무를 맡은 윤 팀장입니다. 드디어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서서 말했다. 오늘은 사전 예약이 꽉 차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음. 손님께서 부상을 입은 상태라면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서요.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그리고 제 다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명하게 답했다.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 혹시 의료 진단서 같은 게 있으신지. 윤 팀장은 곤란해 보였다. 진단서? 손흥민이 헛웃음을 지었다.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그냥 클럽에 입장하는데 무슨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 세금으로 이 나라에서 축구도 하고 스스로 치료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티켓값도 다 냈고요. 윤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호원과 손흥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자 경호원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린 당신 같은 장애 후보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니까. 이 클럽은 늘 복잡하고 걷기에도 불편한 사람을 일일이 신경 써 줘야 하면 여긴 무질서해진다고. 손흥민이니 뭐니 상관없어. 우리 쪽이 귀찮아서라도 안 받는다니까. 이 말을 들은 주변 손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저건 좀 너무하네. 설마 장애 차별이야? 손흥민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인데, 근데 그냥 아예 깎아내리는 것 같아. 여기가 한국 최고로 꼽히는 클럽이라더니 이건 아니잖아. 손흥민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애써 목소리를 누르고 말했다. 저를 장애 후보자로 몰아붙이는 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 부상 상태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가정해서 쫓아내려는 건 부당해 보입니 세상에. 이 다리 정도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경호원은 키득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일상생활이랑 여기처럼 북적이는 곳에 들어와서 술 마시고 춤추는 건 다르지.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어. 그 책임 제가 지겠다고요. 서류라도 써야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춤추다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왜 저만 특별히 문제를 삼습니까? 유명인이니까 더 말썽이 될 수 있지. 조금만 다쳐도 언론에 기사 나오고 우리가 규정 위반했다고 욕먹을 테니까. 그 순간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만약 클럽 측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손님을 차별하는 장면이 그대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주위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잘 됐네. 기록 남겨야지. 나중에 SNS에 올리면 큰 반향이 있을 거야. 보안 요원 주제에 손님을 이렇게 모욕하나. 안 그래도 장애나 부상 문제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데. 경호원은 슬쩍 움츠러드는 듯하더니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들 막 찍으면 불법 촬영 아니야? 너희들 다 내보낼 거야. 형, 이제 그만해요. 아까부터 마음이 불편해 보였던 다른 젊은 경호원이 다가와 선배를 말렸다. 이건 클럽 이미지를 더 망치고 있어요. 애초에 누구든 지병이 있거나 다친 상태라도 큰 문제 없으면 입장할 수 있잖아요. 뭐? 네가 지금 내 지시를 거역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손흥민 씨 정도면 주에 깊게 도와주면서 입장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나는 경력 10년이야. 이런 쓸데없는 VIP들한테 휘둘리다가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 와중에 클럽 내부와 연결된 무대 쪽에서 한 남자가 서둘러 달려나왔다. 금발로 염색한 댄서 차림의 그는 손흥민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형, 언제 오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공연한다는 거 알고 오신 거죠? 손흥민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네가 초대해서 왔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 여기 보안 쪽이 내가 다쳐서 못 들어온다고 하네. 그 댄서는 당황한 듯 경호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여기 게스트 명단에도 손흥민 씨 이름 있거든요. 오늘 초대 명단 분명히 확인받았는데. 윤 팀장도 이 말을 듣고는 재차 서류를 살펴봤다. 아, 맞다. 정식 초대장 명단에 손흥민 씨가 올라와 있긴 하네요. 경호원은 여전히 불만 섞인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명단에 있다고 무조건 들여보내라는 법은 없어.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댄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리 부상이 있다고 해서 공연 보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스태프들이 도울 수 있고요.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화려한 귀걸이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무대 기획사 관계자인 듯 보였다. 이분은 제 손님이기도 해요. 클럽 주인이랑도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 보안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곤란해요. 경호원은 씩씩대며 주변을 둘러봤다.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고 이미 논란이 퍼져나갈 기세였다. 다 떠나서 내 입장에선 위험 요소를 걸러내야 하는 게 맞아. 저 선수가 무대 옆에서 또 다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가 더 악화되면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 부상 정도를 너무 과장하지 말아주세. 토론토에서 다친 건 맞지만 지금은 뛸 정도는 아니어도 걸을 순 있고 오히려 이런 데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은 경호원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제가 우리 쪽 보험 처리를 해서라도 해결할게요. 경호원은 그제야 흔들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목소리를 깔았다. 그래 봤자. 우리는 명령 위에 있으니까 사장님이 보고 난 뒤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은 이미 SNS에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다. 갖가지 기사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 아냐? 무슨 소용이야. 클럽 측이 이렇게 막무가내인데. 하는 말들이 오갔다. 흥민 오빠, 괜찮아요? 갑자기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팬이 조심스레 다가오며 물었다. 경호원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손흥민은 팬에게 괜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색했다. 갑자기 또 다른 스태프가 허둥지둥 뛰어오며 다급하게 말했다. 큰일 났어요. 밖에 기자분들이 오셨대요. 그리고 SNS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윤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러다가 큰 문제가 되겠군. 손흥민 씨를 막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다는 이야기라도 기사화되면 우리 클럽 이미지에 타격이 엄청날 거야. 경호원은 한숨을 푹 쉬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규정을 지키고 클럽 안전을 지키는 거야. 유명인이든 아니든 예외가 있을 수 없어. 그 순간 바깥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 팀장은 전화를 받고 난 뒤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기자들이 몰려있고 손흥민 씨를 막아서면서 논란이 생겼다고. 사장님이 우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해야 하며 특히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경호원은 울컥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라도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사장님 말씀으론 만약 손흥민 씨가 원치 않는 차별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사과하고 따로 보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보안 요원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다쳤으면 집에서 쉬거나 재활을 제대로 하거나 해야지. 솔직히 나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술판 버리는 곳에 와서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꽤나 상처받은 눈빛으로 경호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제 자유입니 다친 다리 때문에 평생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합니까? 이젠 살짝 절뚝거릴 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탓하지 말라고요. 경호원은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욕먹는 건 억울하잖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나름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말씀을 잘 해주셨어야죠. 괜히 들어올 자격이 없다느니. 장애 후보자니. 그런 모욕적인 말을 쓰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무리 안전 때문에라도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되지. 이때 한 무리의 클럽 업주들이 회의라도 마친 듯 동시에 들어왔다. 그들은 다른 지역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 이곳에 온 참이었다. 언뜻 서로 알아보는 눈치였다. 손흥민 씨, 저희가 사태를 들었습. 사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가 최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다양한 손님들의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한 업주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업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클럽도 얼마 전에 휠체어 탄 손님 때문에 규정이 복잡해져서 곤란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놀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죠. 그러자 경호원은 불만스레 중얼거렸다. 시스템 개선이라니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요? 좁은 테이블 사이에 휠체어나 절뚝거리는 사람이 지나가면 위험도 크고 일반 손님들도 불편해하지 않나요? 그 불편함이라는 게 꼭 본인들의 편리만 고집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까?
한 업주가 차분히 물었다. 눈에 보이는 부상뿐 아니라 외관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나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도 많이 클럽에 와요. 그들의 입장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업계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작게 한숨 쉬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제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 공연을 보고 싶었고 일반적인 손님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 그런데 저를 문전에서 자격 없는 사람으로 몰아쓴 게 너무 속상했죠. 윤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도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거친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경호원은 아직 풀지 못한 표정으로 중얼댔다. 그래도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줘야 하는데 별로 납득이 안 가네. 그때 한 업주가 나서서 경호원 쪽으로 다가갔다. 여러분 모두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눈에 보이는 다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교육을 통해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씨처럼 잠시 다친 상태일 수도 있고 언제든 누구나 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업주는 스마트폰을 들어 흔들며 말했다. 이미 SNS에서 난리예요. 토론토에서 부상당한 손흥민, 한국 클럽에서도 입장 거부당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업계 전체가 장애나 부상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 있죠. 경호원은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그제야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처음에 잘못된 말들을 했나 보네요. 하지만 나도 클럽에서 일한 세월이 길고 사고 한번 안 터지게 하는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조심시키고 싶었고 조금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보호하려는 의도였다면. 차라리 아프시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 조심하시라. 우리가 도울 테니 말씀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는 넌 다쳐서 자격 없으니 꺼져라고 몰아붙이면 상처가 크죠. 경호원은 멋쩍은 듯 고개를 긁적였다. 말이 너무 심했죠. 미안합니. 내가 오버했어요. 실제로 다친 사람이면 확실히.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큰 논란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곤란해져서 이번엔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려다 보니 나 옆에서 구경하던 손님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아무리 그래도 아까 장애 후보자라는 말은 해도 너무했어요. 그건 그냥 비하죠. 경호원은 완전히 주눅이 든 표정으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윤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손흥민에게 직접 다가와 정중히 사과했다. 손님을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만약 기분이 괜찮으시다면 꼭 안으로 모시고 지금부터라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스태프 전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다른 부상을 가진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게 변화하려 한다면 저도 여기서 즐기면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클럽 업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가 공동으로 교육을 마련해 볼게요. 보안 요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가 장애와 부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 표지나 동선도 재정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호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자세로 응대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내 고집이 문제였네요. 손흥민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과 받아드릴게요. 저 역시 괜히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 일단 다리 좀 힘들긴 하지만 친구 공연 잠깐 보고 조용히 있다가 갈 거예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서로 협력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만약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윤 팀장은 성큼성큼 입구 쪽을 열어주었다. 경호원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길을 비켰다. 손흥민이 클럽 내부로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야 조금 상황이 정리되네요. 그래도 결국 입장은 되었네. 문제는 이 뒤에 어떻게 달라지냐지. 오늘만 사과하고 끝이면 안 될 텐데.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 조명이 화려하게 반짝이며 힙합 음악 비트가 흐르고 있었다. 담배 냄새와 칵테일 향이 섞여 묘한 열기를 뿜어내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손흥민은 살짝 절뚝거리며 이동했지만 주변 스태프가 의자를 가져다주고 동선을 확인해주며 배려했다. 여기 앉아 계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스태프는 부드러운 의자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뜻으로 작게 웃으며 앉았다. 그 사이 아까의 경호원은 비틀거리듯 복도 쪽으로 사라졌고 윤 팀장과 몇몇 업주는 사과와 대안을 이야기하며 어수선하게 모여 있었다.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 팀장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저희 클럽이 부상을 가진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이 부족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 오늘을 계기로 저희가 적극 바꿀 테니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모든 클럽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부상은 위험 요소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태와 사정이 있고 그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업주가 말을 받았다. 저희도 이번 달에 댄스 파티를 여는데 그때 휠체어 탄 분들이 단체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 솔직히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계기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바꿔야겠네요. 저도 사람이라 다치고 회복하고 또 언젠가 다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흔들리는 조명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걸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무대 쪽에 있던 친구가 가까이 다가왔다. 형, 괜찮아요? 무대에 잠깐 올라와서 제 공연 보는 자리에 앉아도 돼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야가 잘 보여야지. 근데 괜찮겠어? 나 올라가면 좀 시끄러워질 텐데. 이미 시끄럽잖아요. 괜찮아요. 친구는 손흥민을 안내했고 스태프들도 돕기 위해 달려와 부축했다. 조명이 무대에 스포트라이트처럼 내려앉자 관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사람들은 손흥민님을 알아차리고 작은 탄성을 내질렀지만 방금 있었던 사건을 아는 탓인지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몰려들진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배려한다는 듯 거리를 유지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무대 MC가 장난스럽게 발표했다. 우리의 자랑, 국가대표 스타, 지금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열정은 여전한 손흥민 씨가 여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짧은 박수가 터졌고 손흥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사실 공연 보러 조용히 오고 싶었는데 약간 소란이 있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잘 정리돼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상 완쾌를 기원합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응원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로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다리를 다쳤든 몸 어딘가 불편함이 있든 누구나 존중받으며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호응했고 몇몇은 이 순간을 녹화해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다. 경호원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긁적였고 얼마 뒤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무턱대고 깎아내리듯이 말해서 공인으로서 모욕을 드렸네요. 괜히 장애니 뭐니 하는 말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 상처가 컸을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직접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실은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이제 서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경호원님도 일하시다 보면 속상한 일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저처럼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사람들을 문제 요소로만 보면은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경호원은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예, 맞습.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배워야겠어요. 앞으로는 손님 개개인의 사정을 잘 듣고 제대로 도우면서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겠어요. 사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스태프 교육 과정에 장애나 부상 이해의 과목을 넣자고 제안해 볼게요. 윤 팀장과 옆에 있던 업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업주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그 교육 받고 싶어요. 각자 담당 보안 요원들도 보내고 서로 교류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제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네. SNS에 이 좋은 결말도 올려야겠어. 그래,
안 좋은 장면만 퍼져나가면 클럽 이미지 전체가 망가질 테니까 지금처럼 서로 화해하고 개선 약속하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관리자인 윤 팀장은 전 직원에게 메신저를 띄웠다. 긴급 공지함니 장애나 부상 등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신체적 불편을 가진 손님도 우리가 최대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일로 크게 상처받으셨을 손흥민 씨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몇몇 스태프가 확인 메시지를 보냈고 그걸 듣던 고객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오늘 있었던 일 다들 뼈아프게 기억했으면 좋겠습. 당장 내일이라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무대 옆 소파에 앉아 친구의 댄스 공연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편안히 웃었다. 옆에서 사람 몇이 그와 셀카를 부탁했지만 다들 예의 있게 대했고 손흥민도 즐겁게 응해줬다. 공연 후반부 MC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참 여러모로 다이내믹한 날이었네요. 다들 여기서 놀다가 조금 전에 있었던 해프닝을 떠올리며 앞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공연이 끝나고 손흥민은 천천히 일어나 출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를 스태프들이 서둘러 에스코트했고 경호원도 아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뒤따랐다. 출구 앞에서 경호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 오늘 사건이 제겐 큰 교훈이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부상을 당했건 장애가 있건 상관없이 먼저 필요한 걸 물어보고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손흥민은 경호원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 의지 꼭 지켜주세. 저도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다른 손님분들도 또 다른 클럽에서도 같은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 이젠 제가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호원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침 밖에 있던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질문을 날렸다. 손흥민 씨, 오늘 입장 거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부상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클럽 측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밝혀주셔서 좋게 마무리됐습. 다친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든 가지 못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 이건 저뿐 아니라 모든 부상자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감할 문제일 거예요.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들은 잇따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경호원은 남은 사람들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며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무뚝뚝하게 굴었지. 하지만 이제 바꿀 거야. 사장님께도 제안서 써야겠어. 보이는 장애뿐 아니라 안 보이는 장애와 부상, 임신 중인 손님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라고 말이야. 좋아요, 경호원님. 함께 만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함께 웃어주었다. 며칠 후 이 사건을 계기로 루미엘 클럽은 외부 자문을 받아 모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입구부터 안내문이 바뀌고 각종 장치와 동선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 역시 장애 인식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배지를 달았다. 손님들은 이 변화를 반겼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야, 루미엘 클럽이 조금 달라졌다던데? 직원들이 엄청 친절해지고 부상을 입은 사람한테도 적극 돕는다고 하더라. 손흥민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클럽들도 자체적으로 규정과 시설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업주 네트워크를 통해 세미나를 열고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변화를 모색하네. 어떤 사람들은 씁쓸해했지만 그래도 한 발 내디딘 건 의미 있다고 보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어느 날 손흥민은 경호원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 그날 당신에게 심하게 말했던 경호원입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클럽과 주변 클럽들이 함께 장애 부상 이해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해서 연락드립니. 다음 달에 공개 세미나를 여는데 혹시 짧은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물론이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 이제 서로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죠. 그 소식이 퍼지자 여러 SNS에는 손흥민이 한국 클럽 문화 바꾼다. 부상당해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기길.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댓글로 다친 건 죄가 아니지. 누구나 언제든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변화 반가워요 라고 말하며 지지를 보냈다. 며칠 후 클럽 업주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 현장의 뒷자리에서 그날의 경호원은 조용히 손흥민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지켜보았다. 화면 속 손흥민은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별다른 걸 한 게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해요. 부상이나 장애가 있다 해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고 미습 이 기회로 한국의 클럽 문화가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 모두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경호원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세미나를 마친 뒤 경호원은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부끄럽게도 얼마 전까진 부상이나 장애를 일종의 위험 요소 정도로만 봤습. 그런데 그날 손흥민 씨와 갈등이 있었던 후로 깨달았어요. 제 잘못된 태도로 상처를 드렸고 저 자신도 굉장히 부족했습.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힘쓰고 싶습. 제가 먼저 변하겠습. 그리고 제 사례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교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은 결심이십니. 우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나 시설을 개선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미나가 끝난 뒤 클럽 루미엘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스피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각자 느낀 점과 앞으로의 다짐을 대화로 나누었다. 우리 이대로 쭉 나아가면 정말 장애인 손님들도 편안히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부상을 입은 손님이 와도 마치 모두가 환영하듯 입구에서부터 맞이할 수 있겠지. 이게 다 손흥민 씨 일이 계기가 된 거니 그분께 진짜 감사해야겠어. 맞아. 그게 또 본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업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밤이 깊어갈 즈음 경호원은 모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이야기했다. 나 자신부터 자꾸 어리석은 말이나 차별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겠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합의한 이 방안을 꾸준히 지켜나가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론 속이 비어있는 그런 선언으로 끝내지 맙시다. 사람들은 잔을 들어 올리며 좋아요, 우리 서로 감시하고 독려합시다. 업계가 정말 달라지려면 한두 번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니까요, 건배. 라며 활기차게 외쳤다. 그 시각 집에서 다리를 뻗고 쉬고 있던 손흥민은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음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오늘 세미나에서의 변화, 앞으로의 클럽 업계 교육 계획을 언급하며 기사와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대부분 내용은 과거엔 단지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라 내치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배려하고 함께 즐길 방법을 찾는다라는 취지였다. 손흥민은 스스로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는 살짝 벅찬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줘야지. 며칠 뒤 TV와 인터넷 뉴스에서는 클럽 업주들, 부상장애 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손흥민 부상차별 논란 이후 개선 분위기 이끌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제목이 연달아 등장했다. 인터뷰에서 업주들은 이제는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기사 댓글에 잘한다, 진작 이랬어야지, 손흥민 덕분에 업계가 움직이네, 이런 사례가 더 확산되면 좋겠다 라며 응원을 보냈다. 물론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 손흥민은 직접 경호원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잘 지내시죠? 교육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들었습. 별 탈 없이 진행 중인가요?
경호원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습. 손흥민 씨, 영상 메시지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손님들도 우호적으로 봐주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달에 있을 발표회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자리 빛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움된다면 언제든요. 경호원은 고맙다는 말을 거듭 전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변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또 뿌듯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흥민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똑같은 도심 속 건물들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온기를 느꼈다. 사람들은 언제든 다칠 수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 도우면 클럽이든 어디든 즐거워질 텐데 이제야 그것을 시작하는 건가? 그는 작게 웃으며 그래도 시작했으니 됐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고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토론토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한국의 한 클럽에서 입장을 거부당할 뻔했죠. 그 사건으로 조금은 아팠지만 지금은 업계 전체가 함께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 여러분도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다 같이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다. 멋있어요. 우와, 좋은 영향력. 역시 손흥민. 우리 동네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가지셨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해도 언제든 자신의 자리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세.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늘 함께 변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얼마 뒤 라이브 방송을 마친 손흥민은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는 움츠러들 필요는 없었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또 내일대로. 누군가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지. 그는 알람이 울리는 휴대폰을 들어 일정표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달 발표회, 그리고 다른 클럽 방문 일정. 하나하나 잘 해내보자. 다리도 더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정식으로 사과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 그리고 함께 이 변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공유하고 싶습.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의 갈등과 사과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부디 옳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게 될 모두에게 조용히 당부하며 문을 나섰다. 함께 바꾸면 더 빠르고 더 건강한 변화가 올 테니까요.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세로 맞서면 되겠죠.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손흥민은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부상을 당했을 때 겪은 무력감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배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작은 변화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리라는 걸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혹시 또 누군가가 의아해하면 난 이렇게 말해줄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누군가에게 전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본인도 언젠가 다치거나 어떤 제약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 그러면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 함께 바뀌는 세상,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과 함께 손흥민은 다음 스텝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조금씩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다음번엔 부디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서로를 환영하길. 그의 작은 바람이 한국의 밤거리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럼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가자.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시면 꼭 알리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도전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을 겁니.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